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생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전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엎어버릴 부동산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전매 제한 강화였죠.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은 상황에 맞게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이렇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는 전매 제한이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5.11 부동산 규제로 인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이러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향후 지방광역시 부동산이 흘러갈 방향에 대해서 입니다. 사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부동산 투자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분양권 투자만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분양권은 그 목적에 맞게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을 위해 청약하는 행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가급적이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자료를 보셨다시피 현재까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4명 중 1명이 전매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보도 자료를 내면서 문재인 정권의 기조가 투기 근절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종류만 해도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반인이 투자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 겸 실거주 아파트 구입. 두 번째, 나는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 풀로 받아서 그리고 내 현금을 더해 투자용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 세 번째는 청약 당첨 또는 미분양 미계약분을 줍줍한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분양권 투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아파트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투자자이니 지방광역시 투자자의 시각으로 향후 분양권 시장 전망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는 신축 분양권에 대한 이 투자자의 진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지방광역시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규제가 한 지역에 대해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향후 제가 바라보는 지방 부동산이 흘러갈 방향은 우선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작용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의 지방 부동산들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 및 수도권을 강력한 규제로 비집고 들어갈 틈을 전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 곳 잃은 자금들이 결국 지방광역시와 소도시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전주 등과 같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 단위까지 상승하면서 풍선 효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지표를 만들고 찾아낼 수 있지만은 솔직히 상승을 주장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치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게 부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꼽자면 실거래 가격 상승 추이, 호가 상승, 그리고 공급 물량의 감소, 이 정도로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수요자들이 집을 매수해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매수세나 매도세를 확인하고 있지만은 이걸로 수요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락론자들이 아무런 데이터 없이 말로만 허상을 주장한다 라고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심리상 한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모두 노후된다면 집을 매수해야겠다는 심리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신축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오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건설사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매입 후 허물고 새로 짓게 되는데,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협상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오픈하게 되고 이제는 새 집에서 살아봐야겠다고 하며 청약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2~3년 후 입주할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웃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권 프리미엄
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축 아파트 준공까지 분양권 거래가 되면서 시세 상승을 이끌게 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분양권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아파트들에게 다시 한번 눈길이 가게 되고, 그동안 거래가 없던 한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축 아파트의 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위 신축발 효과라고 불리는 분양권 거래 시장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당초 8월 이후 분양을 계획했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전매 제한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까지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양권 손바뀜 현상이 없다면 오로지 실수요 목적을 가진 지역 현지인들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은 되었지만은 잔금을 치룰 능력이 안 되는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건설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규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 건설 시장에 판도가 바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선분양으로 수분양자들의 자금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낮지만, 등기까지 전매 제한으로 애초부터 청약 경쟁률이 낮게 된다면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이 후분양에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후분양이 잘 진행되려면 정부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증이나 이자 감면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크게 책임지는 것이 바로 주택, 건설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또 한번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이전의 분양권 시장은 엄청난 과열 양상을 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당첨은 되었지만 잔금까지 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또 막상 당첨은 되었지만은 가격이 폭락하면 어쩌지?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전매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탈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매 제한에서 예외 조항도 있기도 합니다. 질병 또는 해외 이주 사유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지방광역시 중 비규제 지역에서 8월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무제한 전매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당시 지역 현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자들도 대거 몰리면서 1순위 완파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하게 몰리다 보면 청약 부적격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미계약분에 대해 소위 말하는 줍줍을 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뉴스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지표는 모두 하락을 가리키지만 신축 분양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라며 연일 보도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수요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월 이전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정말 청약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전매 제한이 끝나는 시점에 나오는 분양권을 잡는 것이 가장 싸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본인이 이 분양권을 잡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요. 부동산 데이터 사이트를 충분히 보시고 추후 분양 계획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향후 공급 물량은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8월 이후 분양 물량들이 제법 있다면 청약 미달로 미계약분이 발생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 여러분들께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라는 점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